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개는 은혜를 안다고요. 밥 한 그릇의 온정을 평생 기억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은혜 갚음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 마리 떠돌이 백구가 사람도 건너지 못한 마음의 거리를 대신 건넜고 끊어진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놓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겨울비가 잦아든 늦은 오후였습니다. 골목 끝 낡은 담벼락 아래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하얀 떠돌이 백구 한 마리가 힘없이 서 있었죠. 털은 진흙과 비에 젖어 누렇게 엉겨 있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몸은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이상하게도 사납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래 할머니가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지나던 할머니는 담벼락 아래 웅크린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죠. 떠돌이 개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백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할머니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겁에 질린 것도 아니고 경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을 닮은 눈빛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조용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이었죠.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백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것 좀 먹어라. 결국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 남은 밥을 작은 그릇에 담아 나왔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된장국을 부어 섞은 소박한 한 끼였죠. 백구는 그릇을 내려놓는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치 허락을 구하듯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백구는 밥을 먹으면서도 몇 번이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마치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백구는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할머니를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골목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그 백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 내리는 하얀 길 위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걷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몇 번이고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꿈속에서 그 그림자를 따라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겨울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꿈속에 그 하얀 그림자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 정호와는 30해 가까이 소식이 끊긴 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온갖 일을 다 했죠. 행상도 하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악착같이 키운 아들은 20살이 되던 해집을 나갔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젊은 혈기에 저지른 일이려니 곧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체념했어요. 이제는 아들의 얼굴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저 혼자 사는 일에 익숙해졌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 그 백구를 본 뒤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린 정호가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던 모습, 밥상 앞에서 웃던 얼굴,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나가던 뒷모습.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희미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툭툭. 대문 앞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라도 부딪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됐죠. 할머니는 잠옷 위에 두툼한 조끼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대문을 열자 할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제 그 떠돌이 백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입에 작은 헝겊 보따리 하나를 물고 서 있었죠. 보따리는 흙과 눈에 젖어 있었고 묶은 끈은 여러 번 풀렸다 다시 묶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보자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대문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보다 더 간절했어요. 마치 이걸 꼭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이게 대체 뭐냐? 할머니는 백구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은 채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백구는 대문 밖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헝겊은 여러 겹으로 꽁꽁 쌓여 있었고 매듭은 단단하게 묶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끈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왜 떨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따리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병원 진료 기록지였습니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읽혔죠. 이름란에는 정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정호. 그 이름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진료 기록 아래에는 약 봉투 몇 개가 있었어요.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흔한 약들이었지만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모두 이 근처 병원에서 받은 약들이었죠. 그 밑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녹슨 열쇠였어요. 오래된 자물쇠에 쓰는 그런 열쇠였습니다. 할머니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 안에서 조금씩 체온으로 데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찾아 쓰고 천천히 글씨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골목 끝에서 어머니 집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갈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낯으로 어머니를 뵙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름 정호. 글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무릎이, 온몸이 떨렸죠. 정호가 아들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매일 이 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할머니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에 가까이 기다렸던 소식이었어요.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건강한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단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바로 근처에 살고 있었다니. 어쩌면 길을 걷다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겠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요. 할머니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지 못했을까? 무슨 용기가 필요했을까? 마당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대문 밖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나오자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죠. 내가 이걸 가져온 거냐?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칠고 더러운 털이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길을 조용히 받아들였죠.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찼어요. 따뜻한 혓바닥이 할머니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밥과 국을 담아 다시 나왔습니다. 백구 앞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먹어라. 오늘도 먹어야지. 하지만 백구는 밥그릇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 저편을 바라보며 낮게 짖었어요. 마치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백구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그곳 어딘가에 정오가 있다는 겁니까?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보따리 속 물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메모를 읽고 또 읽었고 병원 기록지의 날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정우가 이 근처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거든요. 해질 무렵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요. 백구가 어디서 이 보따리를 가져왔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곳에 정오가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린 것처럼요. 할머니가 다가가자 백구는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가져온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백구는 대답 대신 골목 안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멈추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길을 건너고 다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할머니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죠. 10여 분을 걸었을까요? 백구는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백구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2층 복도 끝 가장 구석진 방 앞에서 백구가 멈춰 섰습니다. 문은 낡은 합판문이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백구는 문 앞에 앉아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호야, 정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죠. 할머니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석양빛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죠.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화장실은 구석에 있었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걸린 옷걸이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이불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호야. 할머니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호야, 정호야. 남자가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야윈 볼.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호였어요. 30해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20살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세월에 지친 중년 남자가 그곳에 누워 있었죠.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정호야. 엄마다, 엄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괜찮다. 엄마가 왔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정호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고열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컵 하나, 물 한 방울 없었죠. 부엌 개수대에는 빛라면, 봉지 몇 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휴대전화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정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괜찮다, 정호야. 곧 병원 간다.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호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이마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매로 아들의 땀을 닦아주었죠. 백구는 문 밖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방 안을 들여다보며 낮게 낑낑거렸어요. 할머니는 백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백구가 보따리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정호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쓰러진 채로 있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급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올라왔죠.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여기. 구급대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정호를 살폈습니다.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쟀어요. 고열이 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가져와 정호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백구는 구급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십니까? 네. 엄마입니다. 환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오늘 처음 찾아갔거든요. 구급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호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할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괜찮게 해주세요.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기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은 할머니는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급실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간호사들이 오가고 다른 환자들이 실려왔다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 보호자시죠? 네. 제가 엄마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열과 탈진 증세가 심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고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링거를 맞고 있고 열도 많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혼자 사셨던 겁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할머니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 중 하나에 정호가 누워 있었죠. 할머니는 아들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손가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죠.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야윈 몸. 이 사람이 정말 할머니가 키운 그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20살에 집을 나간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호야.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한지 할머니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30해 전 그날 정호가 집을 나갈 때 붙잡지 못한 것. 그 뒤로 찾지 못한 것. 아니면 정호가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할머니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30해 전 정호가 20살이던 그의 겨울이었어요. 정호는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취직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반대했죠.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엄마가 벌어서 대학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엄마 혼자 고생시킬 수 없다고 했죠. 둘은 그날 밤 크게 다퉜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뭘 안다고. 엄마 말 들어. 정호도 소리쳤습니다. 엄마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날 밤 정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할머니는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이 스스로 집을 나간 건 실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렸고, 5년을 기다렸고, 10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체념했죠. 이제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정호는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 근처에 살면서도 매일 할머니 집을 바라보면서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무엇이 정호의 발목을 붙잡았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링거 상태를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좀 쉬세요. 환자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 불은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고 복도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는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밤중 정호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정호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정호의 눈동자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엄마.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엄마다. 엄마 여기 있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괜찮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야. 안 늦었어. 지금 여기 있잖니.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다. 다 됐어. 정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라. 참지 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해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정호가 말했습니다. 백구가 보따리를 가져갔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개가 내 보따리를 물고 왔더라. 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제가 키우던 개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밥을 주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며칠 전에 제가 쓰러졌을 때도 백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정신이 희미했지만 백구가 계속 옆에 있는 걸 느꼈어요.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제 방에 있던 보따리를 백구가 물고 갔나 봅니다. 어머니 집으로. 할머니는 정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개가 없었으면 너를 찾지 못했을 거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백구야.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기도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어요. 링거를 맞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병실을 지켰죠. 처음 며칠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30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할머니는 아들에게 밥을 먹였고 정우는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겼어요. 말해봐라.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온 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이었죠. 돈을 모아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제대로 된 집도 사드리고 편하게 살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어머니께 돌아가겠다고.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떨어졌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몇 달 입원했죠. 모아둔 돈은 다 병원비로 나갔고 퇴원했을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이런 꼴로 어떻게 어머니께 돌아가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빈손인데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 뒤로 이 일 저 일하며 떠돌았습니다. 공사장도 다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택배 상하차도 했어요. 하지만 돈은 모이질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빠듯했거든요. 정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 집을 봤어요. 멀리서 어머니가 골목을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늙으셨더군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근처에서 방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있고 싶었거든요. 매일 골목 끝에서 어머니 집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문 밖으로 나오시면 장 보러 가시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 오지 않았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호는 눈을 감았어요. 30해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뵙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 죄송합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됐어. 건강하기만 하면 됐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단다. 정호는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몇 달 전부터 제 방 앞에 있었습니다. 떠돌이 개였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말랐더군요. 그래서 밥을 줬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밥을 챙겨줬어요. 제 밥을 나눠 먹였죠. 백구는 참 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저를 올려다보곤 했어요. 고맙다는 듯이요.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30해 만에 할머니가 보는 아들의 미소였어요. 며칠 전 제가 아팠을 때
백구가 곁에 있는 걸 느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실 힘도 없었죠. 백구는 계속 낑낑거리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보따리를, 네, 제 방 구석에 보따리가 있었어요.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편지도 쓰고 집 열쇠도 넣어뒀죠. 언젠가 용기를 내서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드렸습니다. 정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백구가 그 보따리를 물고 나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백구는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매일 바라보던 집이 어딘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운 개로구나. 네, 정말 고마운 개입니다. 정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백구는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개는 너를 병원에 데려온 뒤로 못 봤구나. 내 방 앞에 있었는데. 정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다. 그렇게 영리한 개인데. 하지만 할머니도 백구가 걱정됐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태어나면 백구를 찾아야겠습니다. 정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꼭 찾자.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잘 보살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호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날 오후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틀 정도 더 지켜보고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하시면 영양 관리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약은 꼭 드시고요. 의사가 나가고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집으로 가야지. 내 집 말이다. 정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기는 당연하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지 마라. 엄마 집이 내 집이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이틀 뒤 정호는 퇴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겨울 공기가 차가웠지만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깥 공기였죠. 천천히 걸어라.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니까. 할머니가 정호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정호에게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정호 옆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가방 안에는 병원에서 받은 약과 퇴원 서류가 들어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창밖으로 지나갔어요.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어머니 집에 도착할 거예요. 30해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죠. 긴장되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요. 괜찮다. 집은 그대로 있어. 내 방도 그대로야. 정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 방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럼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해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버스는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정호에게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 학교 가던 길, 친구들을 만나던 곳.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마당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들어가자. 할머니가 먼저 들어갔고 정호가 뒤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 끓는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집 냄새였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라. 정호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마루는 삐걱거렸어요. 어릴 적 기억 그대로였죠.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소파, 작은 텔레비전, 벽에 걸린 달력.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방은 저기다. 할머니가 안방 옆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어요. 방은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책장, 침대. 모두 30해 전 그대로였죠. 책장에는 정호가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연필과 공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청소했는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정호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풀고 쉬어라. 저녁 준비할게.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고 정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할머니가 미리 빨아놓은 게 분명했죠. 정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수없이 바라보던 천장이었어요. 천장 한 구석에는 어릴 때 붙인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부엌에서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모두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정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호야, 밥 먹자. 정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소박한 상이었지만 정호에게는 몇 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앉아라. 할머니와 정호는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는 밥그릇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입맛 없니? 아닙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그럼 많이 먹어라. 몸 회복해야지. 정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죠.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은 편안했어요. 정호는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정호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밥을 다 먹고 정호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렸어요. 아직 몸이 안 좋으니까 쉬어라. 이건 엄마가 할게.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 돼. 쉬어. 할머니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정호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할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불을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호야. 할머니가 정호 옆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부터 백구 찾으러 가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찾아야죠. 그래. 우리 은인인데 찾아야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 방 근처부터 찾아보자. 그 개가 내 방을 알았으니까 그 근처에 있을 거야. 네. 내일 아침 일찍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네, 어머니도 주무세요. 정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어요. 이불에서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미리 빨아서 말려놓은 게 분명했죠.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30해 만에 집에서 자는 밤이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죠. 옆방에서 할머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펴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모두 익숙한 소리였어요. 정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얀 개가 눈 내리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개는 뒤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호는 꿈속에서 개를 따라 걸었죠. 개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정호는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새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개는 대문 앞에 앉아 정호를 바라봤어요. 정호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할머니가 서 있었죠. 어서 와, 정호야.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호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정호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일어났니? 밥 먹고 백구 찾으러 가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호의 옛날 방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정호는 길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백구가 어디 있을까요? 정호의 옛 방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정호는 그 길을 매일 걸었다고 했죠. 어머니 집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전 구급차를 불렀던 그곳이었어요. 정호는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늘 이 계단 밑에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단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백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을 찾아보자. 할머니와 정호는 건물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골목 이곳저곳을 살폈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디 간 걸까요? 조금 더 찾아보자.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은 근처 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밥 먹고 다시 찾자. 너 몸 상하면 안 돼.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안 돼. 밥은 먹어야지. 할머니는 근처 분식집으로 정호를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칼국수를 시켜 먹었어요. 정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백구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밥을 먹고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돌아다녔어요. 시장 골목, 공원, 빈터.
백구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내일 다시 찾으면 돼.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해지기 전까지만. 할머니는 정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정호는 백구의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누볐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만 골목에 메아리 쳤을 뿐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정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정호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됐습니다. 내일 다시 찾으러 오마. 약속한다. 할머니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호는 불안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걱정되니? 네. 백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괜찮을 거다. 영리한 개니까. 하지만 할머니도 걱정됐습니다. 떠돌이 개가 겨울을 나기는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백구 생각만 났어요. 혹시 어디 다친 건 아닐까? 굶고 있는 건 아닐까? 정호는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구나. 네. 얼른 나가서 찾아야죠. 밥 먹고 가거라. 정호는 서둘러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나갈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안 돼. 같이 가야지.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제 가보지 못한 곳을 찾기로 했어요. 정호는 백구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호가 작은 공원에 들어섰습니다. 겨울 공원은 쓸쓸했어요.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벤치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공원 한쪽 구석, 벤치 밑에서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백구. 정호는 달려갔습니다. 벤치 밑에 웅크리고 있는 백구였어요. 백구는 정호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백구야, 여기 있었구나. 정호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정호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어요.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달려왔습니다. 찾았구나. 네, 어머니. 백구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정호는 백구를 살폈습니다. 살이 더 빠져 있었고 털은 더러웠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밥 먹이고 씻겨줘야겠다. 정호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순순히 안겼어요. 할머니가 정호의 외투를 벗어 백구를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니까 이거라도 덮어라. 세 식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백구를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백구는 정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정호는 마당에서 백구를 씻겼어요.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기니 백구의 하얀 털이 드러났습니다.
참았다, 백구야. 조금만 더. 백구는 얌전히 씻겨졌습니다. 정호는 수건으로 백구를 말려주었어요. 할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구야, 밥 먹어라. 밥그릇에는 밥과 고기, 국이 담겨 있었어요. 백구는 밥을 보더니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와 할머니는 백구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잘 먹는구나. 네. 많이 배고팠나 봅니다. 백구는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호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고마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가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야. 백구는 정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고마운 개로구나. 앞으로 우리 집에서 잘 살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호는 마당 한쪽에 백구가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담요를 깔고 지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자렴.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백구는 그 자리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정호는 백구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정호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백구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하는 첫 저녁이었죠. 밥을 먹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아보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마당에 쌓여갔어요. 백구는 마당 한쪽에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백구 덕분이었어요. 백구가 보따리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겠죠. 백구야, 정말 고맙다.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돌려 정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할머니 집에서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마다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백구에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일을 거들고 저녁에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죠. 정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걱정했지만 정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해도 돼.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죠. 정호는 근처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첫날, 정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백구가 대문까지 따라왔어요. 정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금방 올게.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호를 배웅했습니다. 정호는 골목을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백구는 대문 앞에 앉아 정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정호는 열심히 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청소를 했어요. 식당 주인은 정호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일 잘하시네요. 계속 이렇게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길, 정호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과 백구가 먹을 간식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백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정호 주위를 빙빙 돌았어요. 정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잘 있었니? 배고팠지?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왔니? 힘들지 않았니?
괜찮습니다. 이거 사왔어요. 정호는 과일 봉지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거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할머니와 정호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식당에서의 일, 동네 소식.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시더라.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행이구나. 무리하지만 말고. 네, 어머니. 저녁 식탁에는 세 그릇의 밥이 차려졌습니다. 할머니와 정호, 그리고 백구의 밥그릇이었어요. 백구는 마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세 식구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백구도 가족이니까 제대로 챙겨줘야지. 네. 백구는 우리 은인이니까요. 백구는 밥을 먹으며 가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함께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듯이요. 며칠이 지나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쉬는 날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정호는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쌓인 낙엽을 치우고 화분을 정돈했어요. 백구는 정호 옆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정호가 빗자루를 들면 따라오고 쓰레기를 치우면 옆에서 지켜봤어요. 정호는 백구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도 일 도와주는 거니?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계속 일했어요. 마당 정리를 마치고 정호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녹여주었어요. 정호야. 네, 어머니. 행복하니?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행복하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백구는 마당 한쪽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마당을 덮어갔어요. 정호는 백구를 위해 눈을 치워주었습니다.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와 있어. 하지만 백구는 눈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눈밭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정호는 백구를 보며 웃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식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할머니와 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고 백구는 할머니 발치에 누워 있었어요. 정호야. 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30해 동안 기다렸지만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정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돌아올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백구 덕분이야. 그 개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두 사람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맙다.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눈을 뜨고 정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정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백구는 마당으로 나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편히 자렴, 백구야. 정호는 백구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백구는 담요 속에 파고들어 누웠어요. 방으로 돌아와 누운 정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쓰러졌던 날, 병원에서 깨어났던 순간, 어머니와 재회했던 그때, 백구를 찾았던 날, 모든 게 백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은 백구가 보따리를 물고 왔고, 그 보따리가 끊어진 모자의 인연을 다시
다시 이어주었어요.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백구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백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호는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정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골목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돌아온 집이었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책 다녀왔니? 네. 백구랑 다녀왔어요. 밥 먹자. 오늘도 일 가야지. 세 식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호는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이, 이런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출근 준비를 하며 정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며칠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정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고 백구는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다녀올게요.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향해 걸어갔어요.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찬 공기가 상쾌했어요.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백구와 함께 정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골목 끝에서 정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정호는 미소 지으며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걔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은혜를 갚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한 용기의 거리를, 말하지 못한 마음의 다리를 백구가 대신 건너준 거였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서 백구는 겨울 햇살을 쬐며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백구야. 정말 고맙구나.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마치 별 말씀을 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햇살이 반짝였어요. 작은 집, 작은 마당, 그리고 세 식구.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호가 돌아올 거예요.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을 겁니다. 밥 한 그릇씩, 국 한 그릇씩.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 차려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세 식구는 함께 할 겁니다. 밥 한 그릇의 은혜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갈 거예요. 백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편안했습니다. 이곳이 집이었으니까요. 할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백구가 있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눈이 반짝이고 평화로운 오후가 흘러갔습니다. 밥 한 그릇의 은혜가 가족을 살렸고 사람이 못 온 길을 개가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식구는 함께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거예요.